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라캉은 인간의 의식과 관련하여 세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의 세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라캉에 따르면 생후 6에서 18개월 정도의 아이는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몸이 파편화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전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는 그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느끼고 이에 끌려 거울 이미지와 동일시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가 느끼는 불완전한 신체와 완벽한 이미지의 괴리 속에서 아이는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라캉은 자아를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거울을 보면서 이게 나 같으면서도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지. 상상계, 그중 첫 번째인 상상계는 이러한 거울 단계의 아이가 가지는 이미지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라캉이 세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분류를 했는데 이것이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중 첫 번째인 상상계는 보통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불안을 느끼는 단계라고 제시를 해주었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은 자아입니다. 그런데 이 자아는 거짓된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후 아이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세계인 상징계로 들어갑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사회적 질서 속에 완전히 편입이 되죠. 라캉은 언어로 인해서 인간에게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고 보았는데 그는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구분했대요. 일단 욕구는 갈증이나 식욕 등 본능적인 필요성이고 요구는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욕구는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충족이 가능하지만 요구는 확실하게 충족이 안 될 때도 있어. 왜냐면 아이는 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물을 넘어서서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요구는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겨냥하지만 요구의 진정한 목적은 보호자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이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젖을 떼야 하듯이 일정한 요구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가 없다. 이처럼 요구는 욕구의 차원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관련이 있다. 라캉은 이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남아있는 이 요구가 욕망이 된다고 보았고 이 욕망은 근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서 기인하므로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욕망의 대상은 권력, 부, 명예 등 다양한 형태로 치환이 되지만 어느 것도 인간을 충족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련된 건 충족이 죽을 때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두 번째는 상징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이거는 언어나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상징계에서는 인간이 소외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언어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는 욕구와 요구를 구별을 했는데 욕구는 본능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거를 달성하게 되면 충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어서 충족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요구가 욕구를 넘어서서 남아있으면 욕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 다음 라캉은 자아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질서를 대타자라고 한다.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타자가 지배하고 있다.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표적인 대타자인 언어. 대타자 언어네요. 그 욕망과의 관계를 통해 찾을 수 있는데 언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고 아이가 언어를 새롭게 창안하거나 수정할 수 없어. 그리고 그것에 복종해야 하지. 인간은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욕망은 언어의 종속이 되죠. 인간이 무엇인가를 욕망할 때 그 과정에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이 정말 내 존재 자체가 추구하는 욕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언어 공동체에 무의식이 담겨있는 욕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무의식은 인간과 언어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묻는 문제가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 언어 안에 우리의 무의식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관련된 욕망은 인간의 무의식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 그래서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상징적 질서, 이게 언어잖아, 대타자이면서 이 언어 속에서 형성된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딱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라서 정답이 2번이고요. 자, 1번. 타인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과 대타자는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개인의 성향, 이것도 관련이 없고, 신체와 정신을 타고난 인간, 뭐 이런 것도 정보가 없고. 5번. 인간의 욕망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는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넘어가면서 언어를 사용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세계가 지금 상상계니까 여기로 들어가면서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이건 내용이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 실제계는 현실 세계의 질서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세계로서 상징계의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다. 아, 실제계는 현실을 초월한 세계야. 라캉은 상징을 넘어서서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게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한다.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현실의 쾌락을 초월한 또 다른 쾌락, 즉 주의상스를 제시했는데, 이 주의상스라는 건 현실 세계의 법칙을 넘어서야 해서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하기도 했대요. 그런데 어쨌든 주의상스를 추구해야 된다고 보는 게 라캉의 주장인 거죠. 이 라캉은 주체가 쾌락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증상을 보고 생톰이라고 명령했는데, 생톰은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행위다. 라캉은 예술가가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고유한 것을 창조해낼 수 있다고 보았고, 이게 곧 생톰이다. 그리고 그게 상징계에서의 욕망을 극복하는 노력일 수도 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자꾸 욕망을 갖게 되면요, 끝이 없어요. 충족이 안 된다고 나와 있었잖아. 그러니까 상징계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상상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계속 뭔가를 깨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라캉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자율적이고 합리적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무의식과 욕망은 타자가 부여하는 것에 촉각을 세운다. 즉, 우리는 타자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 무의식은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에 의해 구조화되고 욕망은 이러한 질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체는 자신을 구속하는 이 원칙, 예를 들면 이런 상징계겠지? 노력하면 상상계로 갈 수 있을 거고 자신의 실존을 실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지문의 핵심적 포인트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분석한 라캉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거를 이제 상장계, 상징계, 실제계. 내가 제가 계속 상상계라고 그랬네. 상징계를 넘어서 실제계로 가는 것이 라캉의 궁극적인 주장이었죠. 자, 1번. 이건 지문에서 찾을게요.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에 대한 모순적 인식에서 기여한다. 네, 여기 있죠? 그 다음 2번. 자아는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하여 만들어진 거짓된 이미지다.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4번도 있어. 상상계의 아이는 거울 이미지와 동일시를 추구한다고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 3번 선지는 5번 오문단에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라는 게 있어요. 5번이 답인데, 실제계는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세계죠. 정답은 5번이고 이거에 대한 근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캉과 지라르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지라르는 욕망은 생존과 직결된 자연스러운 본능인 욕구와는 구별된다. 이거는 라캉이랑 비슷한 생각이죠. 그는 인간의 욕망 추구는 타인에 대한 모방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는 존경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따라서 좋아하는 것처럼 욕망이 인간과 대상의 직접적 작용이 아니라 모델이라는 매개적 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이 있지만 자기에게는 결핍되어 있는 대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욕망이라고 한다.
그가 보기에 욕망은 본인보다 더 나은 위치를 소유하는 타인이 있기에 생기는 감정이고 이러한 모방적 경쟁에서 나오는 욕망은 실체가 없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얘 또한 충족될 수 없대. 이것도 라칸과 비슷한 견해죠. 그래서 1번 둘 다 충족될 수 없는 거라고 보았어. 2번 둘 다 욕구는 충족이 되는 거라고 보았어. 본능적 욕구이기 때문에. 3번 라캉은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한다고 보았고 지라르는 지금 방금 봤듯이 타인에 대한 모방을 통해 추구한다고 보았죠. 정답은 4번인데 이건 오히려 지라르의 견해인 거고 라캉은 욕망이 왜 생겨?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여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음 5번 지라르는 라칸과 다르게 매개하는 그 모델을 보면서 박탈감 느끼는 거지. 그치? 그래서 5번도 맞고요. 라캉의 견해에 따라서 이걸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제임스 조이스는 언어파괴, 동음이어 사용 등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썼는데 그의 글은 기존의 글쓰기 규칙을 따른 게 아니라 실제계의 존재를 겨냥하려 한 것이다. 그러면 이 라캉은 실제계를 좋아하니까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는 건 다 좋은 거겠죠. 조이스의 언어는 애매폭력적 언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일상적 언어에 폭력을 가해 기존의 단어를 변환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그러면 라캉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다 좋은 거예요. 조이스는 기존의 언어에 갇혀있지 않고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추구한 거죠. 그래서 라캉이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자, 기존의 단어를 파격적으로 변환하여 표현하는 게 라캉의 주장에 따르면 생톰이에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주의상스, 즉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행위가 생통이고 그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쾌락이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리고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한 건 상징계를 극복하고 이제 실제계로 가려는 노력이죠. 정답 3번이죠.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 거는 굳이 따지자면 실제계와 관련이 있는 거야. 제로 이렇게 썼네. 실제계. 그런데 여기서 현실 세계의 쾌락 원칙에 충실한 거는 현실 세계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상징계죠, 상징계. 실제계는 현실을 넘어섭니다. 그 다음 4번. 애매폭력적 언어는 좋은 거고요.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한 거고 그리고 그것은 실존을 위한 노력이죠. 5문단과 4문단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가 4번의 근거. 이게 5번에 대한 근거죠. 네. 그리고 아까 뭐 1번. 주의상스가 고통스러운 쾌락이고 이걸 언어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1번에 대한 근거였고요.